인피니티 스톤을 수집하며 우주 정복 중이던 타노스와 마주하기 직전 타노스에게 승리할 수 있는 1400만 분의 1의 수를 발견한 슈퍼히어로 닥터 스트레인지. 이번 엔드게임에서도 몇 마디 하진 않았지만 엄청난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닥터 스트레인지에 앞서 먼저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의 슈퍼히어로가 있었습니다. 과연 닥터 스트레인지의 탄생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 1930년대 스탠이 꼬꼬마이던 시절부터 큰 인기를 끌던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 마법사 찬두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후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는데 주인공 프랭크 찬들러는 인도의 요기라는 지역에서 오컬트 마법을 배우게 되고 유체이탈, 텔레포트 등의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악에 대항하며 정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마법사 찬두의 설정과 스토리는 스탠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오컬트 마법을 사용하는 캐릭터 이야기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그 당시는 판타스틱4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스탠은 제커비와 함께 작업하여 오컬트 마법을 부리는 새로운 슈퍼히어로 닥터 두룸을 창조해내고 1961년 6월 어메이징 어드벤처 1호를 통해 공개하게 됩니다. 주인공 앤서니 두룸, 그는 하버드에서 공부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두룸 박사는 티벳의 한 라마승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평소에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던 그는 이번이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라마승을 찾아갔습니다. 라마승이 사는 곳은 히말라야산 중턱에 있었는데 그렇게 산을 힘겹게 올라 절에 도착한 두룸은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No money. 돈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신성한 곳이라 신발도 벗어야 하고 의료 가방도 가져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진료하러 온 의사에게 의료 가방을 못 가져가게 하다니. 황당했지만 두룸 박사는 환자를 보기 위해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이 불바다로 변해버리기도 하고 반은 고릴라, 반은 사자인 괴물이 지키고 서 있는 이상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두룸 박사는 환자의 목숨이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상황들을 잘 통과하게 되고 결국 라마승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라마승은 아픈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 자신의 임무를 물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라마승이 에이션트 1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무것도 모른 채 시험에 통과한 두룸 박사는 라마승에게 힘을 물려받고는 갑자기 눈꼬리가 올라간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후 닥터 두룸은 닥터 드루이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지만 크게 흥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탠은 닥터 드루이드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마법사의 설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판타스틱4, 스파이더맨, 토르, 아이언맨 등 마블 스타일의 슈퍼히어로가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자 스티브 디코와 함께 또 다른 마법사 슈퍼히어로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캐릭터가 바로 스티븐 스트레인지. 전공은 다르지만 같은 의사였다는 점, 슈퍼히어로가 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 티벳의 라마승 에이션트 1이었다는 점 등 설정면에서 닥터 드루이드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탠은 앞서 만들어진 다른 슈퍼히어로들과 달리 닥터 스트레인지의 첫 편을 탄생 이야기로 풀지 않았습니다. 1963년 7월 스트레인지 테일즈 110호를 통해 처음 등장한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미 아가모트의 눈이라는 아뮬렛을 장착하고 있었고 유체 이탈하여 스승인 에이션트 1과 정신으로 소통하고 누군가의 꿈속에 들어가서 악몽을 관장하는 나이트메어와 겨루는 등 뛰어난 마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탠의 이야기와 스티브 디코의 멋진 그림체로 탄생한 마법사 슈퍼히어로 닥터 스트레인지는 머지않아 학생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스탠은 이후 1963년 12월에 출간된 스트레인지 테일즈 115호를 통해 닥터 스트레인지의 탄생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뛰어난 수술 실력으로 잘나가는 외과 의사였던 스티븐 스트레인지는 아주 이기적이고 돈을 밝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두 손의 신경이 크게 손상되면서 의사로서의 생명이 사실상 끝이 납니다. 몹시 괴로워하던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티벳에 정체불명의 치료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곧장 히말라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이션트 1이라는 현인을 만났습니다. 에이션트 1은 자신과 함께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찾을 것이라 말하지만 지극히 이성적이던 스트레인지는 마법을 오래된 사기 따위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다 우연히 에이션트 1의 제자인 모르도 남작이 에이션트 1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이를 알리려 하다가 모르도의 마법에 걸리고 맙니다. 하지만 에이션트 1은 이미 음모를 알고 있었고 스트레인지에게 걸려있던 마법을 풀어주게 되는데 스트레인지는 마법이란 게 진짜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에이션트 1의 제자가 되어 마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닥터 스트레인지는 에이션트 1에 이어 지구 차원의 소서러 슈프림이 됩니다.
스탠은 온갖 언어로 주문을 만들다 보니 닥터 스트레인지를 작업할 때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By the Holy Host of Horus. 닥터 스트레인지의 유명한 이 마법 주문은 스탠이 일부러 호 발음을 연달아 나열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라임을 배치한 문장이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후 나이트메어, 도르마무, 리빙 트리뷰널 등 초자연적인 악으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마블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히어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닥터 스트레인지와 닥터 드루이드의 스승인 에이션트 원은 어떤 인물일까? 스탠은 슈퍼히어로들이 서로의 세계관을 유기적으로 공유하면 더욱 마블 코믹스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설정들을 조금씩 수정하고 섬세하게 다듬으면서 문맥의 흐름을 발전시켜 갔습니다. 그리고 1966년 스탠은 데니 오닐에게 에이션트 원의 기원에 대한 글을 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출간된 스트레인지 테일즈 148호에 따르면 500여 년 전 에이션트 원은 히말라야의 숨겨진 땅 카마르 타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인 칼루와 함께 마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칼루는 마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어 아프지도 않고 나이도 먹지 않도록 했고, 정신을 조종하며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칼루가 마법의 힘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에이션트 원은 칼루와 맞서 싸우게 되고, 칼루를 다른 차원으로 추방시키면서 문제는 일단락됩니다. 칼루가 사라지자 에이션트 원에게 걸려있던 불사의 주문도 풀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천천히 노화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아주 오랜 기간 지구 차원의 소서러 슈프림이 되어 악에 맞서 지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어 죽음이 다가오자 닥터 드루이드와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각각 힘을 물려주는데, 이후 닥터 드루이드와 닥터 스트레인지는 함께 힘을 모아 적과 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탠은 자신이 만들어낸 슈퍼히어로들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마블 코믹스 스토리들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도록 하는데 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마블 유니버스라는 거대한 세계관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